예, 안녕하십니까.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지원자 변희재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방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 소나무당 지지자들 좀 약간 뒤에 소란스럽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례대표의 공보물 관련된 사진 촬영 현장에서 바로 이걸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마이크를 지금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조금 소란스럽다는 좀 불만이 저희 미디어 측 카페, 변희재 카페나 저 송영길 팬카페에 올라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12월 달에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간 다음에 출마냐 창당이냐 가지고 정말 이 송영길 대표 주변에서 막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면서 창당과 출마가 정말 늦어졌죠. 너무 늦어져서 그야말로 일단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서 출마 창당을 결정한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을 만드는데 이 황태현 당대표 대행부터 손혜원 이제 선대본부장까지 정말 이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갔다고밖에 저는 표현이 안 돼요. 저도 대학생 때부터 인터넷 미디어 창업을 해가면서 나름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해왔다 자부하는데 저는 이번처럼 돈 없는 거 다 알죠. 송영길 대표 돈 없는 거 다 알죠. 송영길 대표 돈이 없으니까 조직 없는 거 다 알죠. 물론 전국의 송 대표 지지층은 있지만은 그게 꽉 짜여진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 없는 거 다 알죠. 그러면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럴 경우는 리더가 빨리빨리 판단되면서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리더와 보스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감옥에서 편지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청단까지 왔다. 저는 이 회의 과정을 제가 정말 기억을 하는데 다 다르잖아요. 어찌 보면은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할 때 누군지 아는 분들 있지만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일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어려운 일을 해왔던 동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하는 방식도 다르지. 충돌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충돌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정치권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충돌 한번 나서 한번 조직이 무너지면 이건 창당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자기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자기 개성을 죽이고 대의를 위해서 일단 소영길 대표부터 감옥에서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퇴진은 그 다음이고 송 대표부터 감옥에서 빼내야 된다는 그 하나의 인간적인 신의 문제로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죽이면서도 각자의 창의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게 창당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정당을 보는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설프고 그러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선대위원장인 손혜원 씨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전체를 다 했던 분인데 실력이 없어서 어설프겠냐고요.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돈 없고 시간 없고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다만 저희는 시간 없다고 대충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창당 이전에 각 개인들이 다 준비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쪽수가 100몇 명 되는 뭐 민주당이나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이나 저희 소나무당이랑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벌써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 제가 8년 동안 파헤쳐온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 행위를 국민 설명회를 엽니다. 자, 저는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제가 의혹으로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태블릿을 조작한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한동훈에게 범죄자라는 표현을 제가 한두 번 쓴 게 아닙니다. 한동훈은 지금 선거를 치른 여당의 당대표고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동훈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면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걸리게 돼 있는데 전혀 그렇게 고소고발 좋아하는 한동훈이 제가 아무리 한동훈을 범죄라고 얘기해도 입도 못 열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문도 썼어요. 대통령실에 공문 쌌고 한동훈 법무장관실에 공문 5번 쌌습니다. 당신들 장시호 태블릿 PC 특검 4팀 조작한 거 아니냐? 왜 이거에 대해서 자백 못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소나무당의 주제에서 제가 서울 그리고 아마 목포 광주를 다니면서
윤석열 한동훈의 이 태블릿 조작 범죄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범죄를 잡아서 곧바로 퇴진시키겠다. 그리고 단지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파헤쳐온 청담동, 그것도 뭐 거의 지금 이 강진구 기자 쪽이 우위에 서 있어서 한동훈이 결정적인 증거도 못 제출하고 빌빌 도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마도 수요일 날 오후 2시 저희 당사가 있는 여의도 보훈회관 1층 내강당에서 저 강진구 기자, 그리고 아마 정철승 변호사는 저 고발 사주권을 갖고 이들의 이 확정적인 범죄를 가지고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면은 대국민 설명회 등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법무장관, 대통령, 뭐 한동훈 할 거 없이 걸리면 닥치는 대로 이걸 들이밀어서 이들의 자백을 받아서 쫓아내겠다. 탄핵까지 갈 것도 없다. 태블릿 조작 한 건만 해도요, 특검 수사관들이 대통령 수사하는데 증거를 조작했다? 이거 그냥 끌려 내려와야 되는 거죠. 탄핵까지 갈 절차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끌어내리면 됩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이 100만 명이 궁을 포위해서 끌어내렸듯이 윤석열이 아방궁, 용산이든 한남동이든 우리가 100만 명 둘러싸가지고 그냥 끌어내리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방송 나갈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데, 윤석열이가 포악하다, 뭐 탱크를 동원하냐,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윤석열의 직업은 구속까지 해서 결국 지 하나 편하게 살려고 출세한 검사 공무원일 뿐입니다. 한동훈도 공무원일 뿐입니다. 이것들이 뭘 탱크를 동원하고 뭘 탱크를 동원해요. 우리가 100만 명이 이들의 범죄를 외치며 둘러싸면 살려달라고 울고불고할 놈들이지, 아무것도 아닌 놈들. 이런 놈들이 활개친 거는 집권 여당, 민주당 야당이 똑바로 못 싸워서 그런 거고, 조국 혁신당 지금 열심히 싸우겠다 그러는데, 조국 대표는 그럼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윤석열이가 그런 폐악질 벌이고 다닐 때, 온갖 조작 수사하고 다닐 때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싸우겠냐는 거예요. 저는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조국 교수 시절부터 제가 계속 보냈습니다. 이 윤석열 조작을 같이 잡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번에 제가 소나무당 이름으로 또 보냈습니다. 같이 하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제가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간 2018년도에 조국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서 윤석열과 한 팀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결정적인 범죄를 은폐하는 사람이 뭘 윤석열을 끌어내리겠어요. 저는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조국 신당 쪽에 제가 신장식 대변인하고 혹시 토론하게 되면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 당신들 왜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하냐? 그리고 민주당은 왜 청담동 술게이트 거 은폐합니까? 한 언론인과 언론사가 다 잡아낸 걸 갖고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과 싸우고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례대표가 8명밖에 안 나가는데 뭐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현재 2명 나갑니다. 나중에 호남에서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호남까지 합쳐더라도 뭐 지역구 한 5-6개, 비례 한 8개, 그 정도만 해주세요. 그 정도만 해줘도 윤석열 한동훈이 끌어내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아마 놀랄 거예요. 야, 민주당 180석 쓰는데 저 왜 못 끌어내렸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밝혀졌어. 저들의 범죄를. 안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역구는 어디 뭐 비례는 어디,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윤석열 꼴 보고 싫다, 윤석열 좀 어디 좀 끌어내리고 싶다, 지역구도 소나무 찍고 비례도 소나무 찍으십시오. 윤석열을 가장 빠르게 끌어내려면은 소나무당이 원내 진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200석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180석 가지고는 안 됐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151석도 어렵다. 그럼 못하는 거죠. 180석 때도 못했는데 과반도 안 된다. 뭘 합니까? 그러니까 소나무당만 8석 비례 그대로 다 밀어넣어주고, 광주의 송영길, 목포의 최대집 당선시켜주면 우리가 알아서 끌어낼게요. 우리는 쪽수로 뭐 의석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알릴 통로 확보해가지고 국민들을 다닌 다음에 그냥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윤석열 집하고 아방궁 포위해가지고 끌어내릴 테니까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회를 할 겁니다. 우리는 수요일부터 서울, 광주, 목포를 들면서 윤석열을 어떤 범죄로 우리가 끌어내릴지 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도 못 믿겠다 해서 저는 1년 공약을 세웠습니다.
전 솔직히 1년도 길다고 봐요. 저는 10월 국정감사안에 윤석열 이자를 끌어내릴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공약하면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년을 공약하는데 1년 안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저는 제 본업인 미디어치 회사로 복귀하겠다. 만약에 1년 안에 못 끌어내린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공약을 허언을 한 거기 때문에 역시 제가 책임지고 비례대표니까 제가 의원직 반납하고 사퇴하겠다. 그리고 저와 더불어서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초에 목포 시의원 출마를 준비해서 목포의 그 썩어 빠진 지자체를 개혁하겠다고 목포 시의원 출마를 공언해 왔는데 그 전에 국회에 지금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정도에서 윤석열 끌어내리거나 못 끌어내리거나 목포 시의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뿐이 아니라 1년 안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부분들을 최소한 저하고 손혜원 씨는 공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건 1년 안에 못 끌어내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1년 안에 끌어내릴 수 있는 99.99%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 정도 확신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끌어내리면 누가 조건 잡냐?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대표가 중심이 되는 송영길 정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범민주당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보는 송영길 대표는 범야권의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태블릿 진실을 손을 들고 이걸 저와 함께 싸우다가 지금 감옥에 간 거고 태블릿 진실을 그럼 왜 딴 사람들은 안 들었냐? 이재명 대표부터 왜 딴 사람들은 안 들었냐? 사고가 진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촛불 태극기 나눠서 나는 촛불 쪽이니까 이쪽에서 찍힐 만한 거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됩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가 드러났어. 완전히 드러났어. 의혹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 촛불의 정치적 이익과 안 맞으니까 우리 안 하겠다? 그런 자들이 대통령 되면 되냐고요. 그런 자들이. 태극기 국민 아닙니까? 태극기 쪽에서 헛소리하고 거짓말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조 범죄를 잡았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잡은 사람이 송영길 대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손혜원 의원도 잡았지만 이분은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직업 정치인자로서는 송영길 대표가 최초로 잡았는데 그건 단지 태블릿 하나 잡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송영길 대표는 진영을 넘어설 수 있는 진실에 대한 존중과 용기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대권주자로서의 자질이에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 자기가 쓴 책을 읽어달라. 제가 10권의 책을 다 읽었을 때 이분은 처절하게 책과 자기의 국회의원, 인천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최소한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이 보더라도 끄덕일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놔서 양 진영의 장점들을 잘 모아놓은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 관련 책을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20년 만에 호남 대통령 송영길 관련 책을 지금 썼는데요. 보수 인사가 호남의 송영길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거는 100% 이 사람은 대통령 가면 확신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솔직히 제가 책 낸 것 중에서 지금 송영길 대권 책이 가장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치 보수 독자들이 볼 때 책 제목에 김대중, 호남, 송영길 대통령 들어갔습니다. 우리 독자들도 정리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광주, 목포 제가 다녀보니까 대체 호남이 왜 맨날 부산에 문재인, 부산에 조국, 안동에 이재명 질질 끌려다녀야 되냐. 호남은 대통령감 없냐.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책이 우리도 한번 호남의 물 켜보자. 이런 광주, 목포를 중심으로 큰 인물이 큰 정치론에 불을 지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나무당의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은 송영길 정권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낫지 않냐? 그러면 선의로 경쟁을 하자. 상생적 경쟁을 하자. 누가 더 잘하는지. 항상 정치는 경쟁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그건 뭐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민주당이 1년 반 동안 침대 축구하고 들어놓았을 때 아마 다 답답했을 텐데 어쨌든 제가 볼 땐 말뿐이지만 조국 신당의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굉장한 이제 다시 윤석열 퇴진 바람이 불어왔고, 소나무당은 우리는 1년 안에 퇴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국신당, 소나무당에 누가 더 윤석열 빨리 끌어내릴지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에 질리고 지치고 애초에 지지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윤석열은 꼴 보기 싫은 중간에 30% 이상의 국민, 한 1,000만 명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소나무당은 사실 그 1,000만 명을 공략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애초에 찍지 않았어요. 그냥 이재명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 근데 윤석열도 싫어. 이 30%를 공략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민주당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만, 이 소나무당은. 근데 누굴 지지했던지 빼고 이번 총선에서의 선택 기준이 뭐냐 이거. 윤석열을 꼴 보기 싫다. 제일 빨리 없애고 싶다. 제일 빨리 없앨 수 있는 무기와 용기를 가진 소나무당을 찍어주면은 윤석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중에 뭐 누굴 뽑느냐. 우리는 당 공약 전체가 그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뭐 우린 8명이니까 뭐 제가 제일 꼴찌하면 8번 아닙니까? 제가 8번 되든 6번 되든 관계가 없어요. 우린 다 같이 가서 밀고 갈 거니까. 그리고 저는 8번까지는 당선시킬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순번은 여러분들이 뭐가 더 좋을까, 어떤 방법들이, 그걸 판단해서 알아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제 비례대표 출마 입장을 밝혔고요. 뭐 다음 주 결론이 나오겠죠. 뭐 우리끼리 내부에서 번호가 어떻게 되든 저는 소나무당에서 여러분들이 공약한 대로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1년 안에 끌어내리고 나오든지, 가능성은 0%다 보지만은 혹시 못 끌어내리면은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나무당에 한번 배팅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